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현실됐고요.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강조했었던 그 오전 10시 트럼프의 이란과 관련된 대국민 메시지에서 중동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우리가 기대했었던 종전 기대감이 아니라 오히려 전쟁 확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도 크게 급락했는데요. 바로 미국 나스닥 선물지수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렇게 왜 시장이 갑자기 꺾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비중을 줄였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은 오히려 기회로 신규 비중을 들어갔는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 영상도 놓치지 마시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되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했었던 미국 트럼프의 대국민 연설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은 갭상승 출발했고요. 매우 좋았습니다. 양호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오늘 이 구간을 뛰어넘으면서 5,800포인트 정도까지도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어요. 왜 이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었죠? 바로 트럼프가 자화자찬하면서 오늘 대국민 연설에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기대했었거든요. 바로 이 긍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이란과의 종전선언 기대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기에 종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가 기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었잖아요. 핵심 발언이 뭐였죠?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도저히 저거 답 없는 놈들이네. 쟤네들 핵 포기 절대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인정한 꼴이에요. 트럼프가 오히려 이란을 좀 쉽게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미국은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전쟁 목표에 거의 근접했다라고 밝히면서 앞으로 2, 3주 동안에 대대적인 공격을 진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건 주식시장 입장에서 방향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었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기대했었던 건 뭡니까? 바로 조기 종전이잖아요. 실제로 종전이라고 밝힐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이 최소한 이란 공격, 그러니까 공습하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높았던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대했었던 거고요. 하지만 실제로 미국이 아니야,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오늘 다시 한번 대국민 앞에서 연설한 거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아무리 말 바꾸기 한다고 하더라도 대국민 앞에서 나 공격 제대로 할 거야, 이란을 구석기 시대로 만들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다시 말 바꾸기 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기자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 대국민 연설은 내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신뢰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비중 조절과 또 신규 매수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잠시 미국 나스닥 100 선물 지수로 가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나스닥 100 선물 지수 가지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추세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이 하락 구간에서 상단 저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어제 여기에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상승이 제한되었고요. 오늘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반대로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5위평선에서 지지력을 확보하겠다라고 해서 아래 꼬리 달고 있고요. 23,890포인트 아래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오늘 정현 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본장이 개장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본장 개장된 이후에 실제로 미국 주식시장의 많은 빅테크 종목들이 얼마나 하락하는지에 따라서 미국 나스닥 100 선물지수는 5선까지 이탈하면서 크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전저점까지 단 하루 만에 이탈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만 미국 트럼프가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공격을 밝혔기 때문에 지상전까지도 여러분들 감안하셔야 됩니다. 저는 지상전까지는 그래도 가지 않지 않겠느냐, 그냥 액션만 취했다가 다시 비행기 타고 되돌아오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지상전까지 실제로 이제는 현실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되면 다행입니다. 지상전까지 투입하지 않고 공격을 안 하면 다행인데 지금은 이 가능성이 희박해졌다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지상전에 대비해야 되는 거고요. 주식시장이 추가적으로 급락에 대해서 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다시 한번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 3주 내에 이런 대대적인 공격이 전쟁의 시작인가요? 전쟁의 시작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트럼프는 이번 공격으로 끝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2, 3주 내에 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오히려 그 공격이 주가 지수 저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번 공격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대적인 공격 자체가 시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데 최절정에 다다를 때, 최고조에 다다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요. 주가 지수는 최악의 상황이 되겠죠. 오히려 그때 바닥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드시 단기 바닥 신호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대응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3월달 고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경기지표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4월달 이제 경기지표에 나올 텐데요. 트럼프가 지금 4월달 2, 3주라고 얘기했으니까 4월달 내내 고유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죠. 오히려 120달러 또는 140달러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실제 미국의 경기지표 악화는 5월달 또는 그 이후에 6월달에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으로 반전하긴 좀 어렵지 않느냐. 추세 하락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상향으로 다시 돌아서는 흐름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상향 패턴으로 바닥 잡히면서 나오려면 종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번 2, 3주 내의 공격이 마지막일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바닥이 5월 달에 나올지 6월 달에 나올지 이때 당시에 나오는 미국 경기 지표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주가 지수의 영향을 받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점에 따라서 단기 바닥이 잡히면서 추세 우상향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지 여러분들은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 지금 섣불리 이제 여기가 바닥이다라고 공격적으로 상승에 투자하는 것은 방향이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 방향은 하락 추세로 내려가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에 그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이번 주의 마감입니다. 내일은요, 금요일 미국 본장은 부활절 연휴로 휴장입니다. 선물 시장만 개장됐다가 조기 폐장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종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쪽에서 우리 삼성전자를 안 볼 수 없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코스피 지수 흐름과 같이 움직인다, 동행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도 역시나 오늘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했고요. 어제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오늘은 특히 화살표 매도 신호도 발생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오늘 정연방에서 절반으로 비중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삼성전자는 앞으로 다음 주 7일 1분기 실적 발표, 잠정 실적 발표도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유지가 됩니다만 시장이 악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동반 하락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추후에 삼성전자만큼은 손실을 좀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비중 확대하면서 다시 주가지수 상승으로 돌아나가는 데 있어서 삼성전자만큼은 보유하고 오히려 주가지수 상승까지도 대비하는 전략 차원에서 비중 전략으로 오늘 축소 의견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대응하는 것 자체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속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식 자체를 아예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비중 대응을 꾸준하게 계속 해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국 시장의 대장인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중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대 15만원 정도까지는 내려오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데 15만원까지 내려와서 스톱하고 올라갈지 아니면 더 이하로 내려왔다가 올라갈지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 바닥 신호가 어디쯤 나올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을 실제로 우리는 눈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 고점이 낮아지면서 N자형 패턴으로 내려가는 구조였는데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어쨌든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은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면 다음 거래일에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저점을 계속적으로 낮추면서 내려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구간에서 그대로 N장 패턴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 간단히 볼 텐데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최근에 계속 삼성 SDI 관련돼서 SK이노베이션이나 이들 종목들을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고유가 상황은 정책 기대감이 오히려 기대가 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추세적으로
이쪽 2차 전지 업종이 반도체보다 지금은 더 나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수요가 더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정책도 같이 힘을 보탤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종목도 시장이 급락하는 데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2차 전지 종목은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공격적으로 매도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차 전지 업종은 그대로 홀딩 유지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로 가겠습니다. HLB 어제 매수 신호가 확정되지 못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하락하면서 51,000원에 마감됐습니다.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시장 하락 여파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변동성은 하방으로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벤트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미리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같은 이벤트들을 가지고 HLB는 하방 변동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주 빠르게 또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만큼 HLB 종목도 큰 부담 없이 그대로 비중 홀딩 유지 의견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버스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 같은 경우는요, 바로 어제 전량 매도 의견을 드렸습니다. 주식시장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했었기 때문이고 또 반대로 인버스는 그러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완전히 반전되는 시장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코덱스 인버스 관련된 종목 그리고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X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봐야 하는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시장과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종목은 바로 해지용으로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트럼프 발언에 따라서 앞으로 2, 3주 내에 추가적인 공격 그리고 지상전까지 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인버스 종목은 여러분들에게 급등을 통해서 수익을 대박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2X는 2배수로 움직이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커서 큰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코덱스 인버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나마라도 주식시장 급락이 나타날 때 반대로 올라가서 다른 종목들을 보유 홀딩하는데 좀 힘을 낼 수 있고 또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인버스가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지수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인버스 종목이 실제로 여기 1,900원을 뚫고 넘어가서 2,000원 갈지 2,200원 갈지는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화살표 매수 매도 기준 그리고 수급 순환매 그리고 지금 중동 전쟁과 관련된 부분들을 주식시장이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고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의견 드리는 것은요, 바로 화살표 매수 매도 신호에 따른 그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에서 움직이는 이 수급 순환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기관이나 외국계 창구에서 나오는 이 수급 순환매를 가지고 이거 오늘 답이 있겠다, 답이 없겠다라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투자 의견 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국제 유가도 100달러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앞으로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우려가 더 크고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경기 지표 자체가 악화될 우려가 있죠. 결국은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입니까? 금리 못 내립니다. 오히려 금리 올려야 돼요. 그러면 우리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주식 시장 내려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요. 부동산 가격 하락, 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의 경고등이 켜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진다면 새로운 뇌관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정연방에서는 이 부분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흐름들이 시장이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인버스 투자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해지 전략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 같은 무기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인버스 종목에 대해서 신규 매수 투자 의견 드리면서 비중 진입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상승 초입이 아닙니다. 기술적 반등 과정에서 오늘만큼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기대했습니다만 트럼프가 이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추세대를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락이 그대로 이어졌고요. 5,000포인트 언더로 내려가는 것도 우리는 우려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 그리고 HLB와 같은 개별 테마 종목은 홀딩 유지, 또 인버스와 같이 또 지수 하락에 대해서 반대로 오를 수 있는 종목은 신규 진입으로 대응 의견을 드렸습니다. 보수적으로 현금화 전략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인버스 투자 전략도 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분들, 이 같은 전략들을 보시고 투자 판단하고자 하시는 분들 정연 상담 문의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투자 판단하는 데 도움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회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 구간에서 방향을 잘 잡으셔야 다음 상승장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